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많은 곳인 뭐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그 질문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호텔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익형 호텔에서. 그래서 요 질문 주신 분들도 요 답변을 통해서, 이 방송을 답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익형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항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운영사가 그,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아는데 저한테 미리 오신 경우는 가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운영사도 다, 계약이 설정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면서 확정 수익금을 못 받고, 이럴 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1년 뒤에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자, 여러분들 요것도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그 시행사 쪽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도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고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시행사 대표가 협조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집달간 비용은 추가되지 않도록 속기 명도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오죽했으면 이게 채권 추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채권 추심을. 그러니까 확정 수익금이 이 확정 수익금을 뭐 한 3, 4개월 지나온 뒤부터는 확정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를 않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정 수익금이 제대로 주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소유자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지금 내용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지금 보내든지 아니면 총회를 이런 걸 해서 있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대물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코로나 사태가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유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 추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채권 추심과 더불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호텔의 시행사와 운영사죠. 이제 요거를 본인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보면 그런 어떤 사드 핑계 대고 뭐 어떤 다른 거 핑계 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도 지금 현재 명도 소송이 마무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년 이상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구분 소유자 객실에 대해서 무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정리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질문도 또 하시던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5번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5번 여기 있네요. 1번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점유권이나 영업 축소 신고는 대상이 정해지고 구체적 요청이 있을 때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도 못하고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호텔이 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비용만 막 나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소유자분들이 채권 주심하고 맹도소송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 주심과 맹도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제 운영사가 그 영업 폐쇄라든지 영업 축소 신고를 해야만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시금 운영사를 뭐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단체로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려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협조를 하겠다. 협조 약속했습니다. 협조를 하겠다. 이 말은 모르겠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합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합의된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합의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입증 증거가 되는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이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조는 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꾸로 시행사, 운영사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힘든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본인들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채권자한테 수익금을 줘야 되고, 그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정하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예, 오히려 시행사와 운영사들이 갑질을 하다시피 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이 부분은 시행사 운영사가 이곳은 시행사 운영사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번에서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여기 시행사 운영사가 최선을 다해서 호텔 구분 소유자들 피해를 줄여야 하나 본인의 부족으로 손해를 끼친 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줄여야 하나 본인의 부족으로 그러면 오죽했으면 명도소송 이런 것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명도소송까지 갔다는 건 이게 진짜 뭐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채권 추진까지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미리 대물 변작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건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말이야. 응? 채권 추진 들어가서도 배째라 해서 하면서 이렇게 해놔니까 명도소송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4번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5번, 6번은 비슷한 내용이고 4번 설계 도면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시행사에서 갖고 있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들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러면 설계 도면을 다 넘겨줬겠죠. 음? 대리인한테, 대리인 건물 관리인, 그 관리업체 쪽에 넘겨줬다는 거니까 관리업체는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시 관리업체입니다. 임시로 있는 관리업체인 거죠. 임시 관리업체나 BGB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관리업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부분이 그 설계도면 있죠. 설계도면이 파쇄를 시켰다든지 없애버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나중에 말하는 겁니다. 관리단이 조직 제대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건축가에 가가지고 설계도면을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하자 보수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부분 여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직접 만나신 분들한테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거는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3번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던데 3번 잠깐 정리를 좀 했으니 여러분들 3번 부분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3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요걸 한번 쭉 보세요. 하여튼 고생이 많은 거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것도 하나 인생에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대상이죠. 원래 있죠, 여러분들. 먼저 대물 변제부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호텔의 시행사, 운영사 같으면 확정 수익금이 3개월 이상 만약에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2개월째 눈권하면 반드시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한번 총회에 한번 참석하시라고 하셔서 그리고 또 안내장도 발급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수익금을 확정 수익금 8%든 5%든 12%든 못 주는지 그 상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를 3개월 이상이 연체되고 났을 때 혹시 모를 음, 계속 지연되게 되면 이 채권자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안해 하시고 그리고 시행사, 운영사 이들에게 채무자 우리들한테 나중에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호텔에 그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호텔 상가들 예를 들어서 상가들 한 30개, 40개 정도를 또는 20개 정도를 자기가 들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이거는 은행에 제 건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반복 가등기로 설정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뭐 다른 호텔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채권 양도 절차를 해서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최소한 이런 두 가지 정도는 미리, 음? 최소한 있죠. 최소한 석 달치 월급을, 잘못 월급이 무슨, 최소한, 2달 이상, 3개월째 되면, 그걸, 전화를 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있죠. 그냥 배째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까 그리고 무상임대에 대한 100만 원 수준 끊어달라라고 한 건데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여러분들이 경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친척분에게 부동산을 정리를 할 때 두 가지 정리가 있죠. 부담부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은행에다가 그 자금을 당겨서
그래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은행 자본을 당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100% 100% 이렇게 빚을 안 지고 한 그 자산을, 부동산을 그냥 정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정리자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수증자는 취득세라든지 종려세를 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까지는 부부 사이에는 뭐 얼마까지는 안 내도 되고 이런 부분은 그거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지만, 어쨌든 정려자는 양도세를 내고 수증자는 취득세와 정려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구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시행사와 운영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부동산 무상 임대 시의 세무상 문제,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무상 임대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수익의 호텔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임차인이 지금 아직 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공실이 계속 있어요. 공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아이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임차인이 실제 들어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뭐 친척분이나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친척분 중에서, 아이고 그 형님이 저기 그 상가 저거 하나 소유하고 계신데 지금 임차가 아직 안 나갔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만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무상으로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관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쵸? 그런 경우에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한 두세 달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들 하는 거라고,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부가 가치세를 끊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상으로 한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는 특수한 경우인 겁니다. 음? 특수한 경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세금을 탈세할 목적, 절세가 아니 탈세할 목적으로 그냥 아들에게, 아니면 또는 친척분에게, 예? 자기 재산이 많은데, 어, 상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가 요 와서 무상으로 그냥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 일종의 어떤 무상으로 정리하는 꼴이죠. 아까 요거 정리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임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려 가지고 오히려 재산의 탈세를 목적으로, 즉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세청에서 있죠. 나중에 파기되었을 때, 조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가산세를 과다하게 때립니다,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리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 임대에 대해서는 물론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음? 임대도 요거하고 유사한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상 임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016년도 개정한 부분에서 뭐냐면, 무상 임대로 인해서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 주고 1억, 적어도 1억 5천, 1억 3천 이상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1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인이시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상당액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달 짧게 이런 거는 괜찮은데 한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탈세 목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있는 그 대체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있는 그 기준 시가들이 호텔들의 기준 그 임대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 상당한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 임대도 있죠. 시가 차익 있죠. 시가 차익의 5% 이상 시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득세고 법인세에 대해서 세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세금 같은 경우도 5년간 사용 임대료에 대해서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겁니다. 약간 수정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럴 때만 좀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한해서 아까지로 합리적인 이유로 다른 임차인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 한해서 단기간 2, 3개월 이 정도 이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도 끊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시행사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게요. 조금 올려볼게요. 지금 아까 질문한 그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호텔 시행사 운영사에서 100만 원에 대해서 무상임대 세금 계산서를 좀 끊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발급해달라. 자, 요 부분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있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 여러분들이 처음 계약할 때 무상 임대를 좀 해주십시오. 몇 달치만 무상 임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계약서를 적었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또는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완전 난리법석 지어가지고 명도소송까지 들어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한 1년 반, 2년 동안 생고생하고 있는 소유자 여러분들인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무상임대 세금 계산서를 좀 발급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먼저 입장에서는 절세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절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탈세를 하겠다 이거죠. 탈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증여를 받는데 증여를 100만 원 정도는 아까 1000만 원 이상이랬는데 100만 원은 괜찮은 거죠. 100만 원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확정 수익금에서 여러분들 돈 다 줘야 되는 세권은 그런데 100만 원 정도는 까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상 임대를 좀 해달라. 100만 원은 까달라. 호실별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돈 없다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껍데기 회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대물 변제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들이 예의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까 여기에 이런 이게 예? 소유권 이전들이 다 등기를 자기 가중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거 해줬습니까? 또 채권 양도 절대 다른 데서 돈 받을 거 있는 거에 대해 채권 양도 절차를 해줬습니까? 이런 거 안 해주고 지금 완전 껍데기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00만 원 좀 까주세요 이겁니다. 그냥 단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까달라는 겁니다. 무상임대 세금 계산서로 좀 해달라. 이거는 100만 원 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까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자기들도 그쪽에 보면 세무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절세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음? 소유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있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 없는데 지금 완전히 뭐 1년 반 이상 넘어간데서 협상용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지금 완전 울며 겨자 먹기죠.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의문이 지금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무상임대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다는데 왜 또 이 뒤늦게 가서 또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겠냐면 초창기에 공급 계약서하고 운영 계약서가 이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그게 아니고 지금 완전 막 완전 난리법석되어 있는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피해가 막심한 피해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러분들 해줘야 되나 말. 물론 100만 원 정도니까 100만 원 정도니까 물론 100만 원 정도니까 음? 1000만 원 이상이 아니죠. 뭐 한 달치든 뭐 한 석 달치 정도만 이렇게 했겠죠. 그 사람들이 응?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만 뭐 아니면 5달 정도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요 범위에 세무상 문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1, 2, 3, 4, 1, 2, 3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인터넷에서도 요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 시행사 입장에 절세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자, 마지막에 지금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는 있죠, 회계는. 좀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회계 자체는 있죠. 거래가 이루어져서 돈을 받은, 이러한 받은 시점이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발생주의라는 겁니다. 발생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진행이 됩니다. 발생주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할게요. 회계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계약 시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약서에 특약사항 것들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데 야 여러분들 이거는 또 조작이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험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오히려 범죄는 아닌데 탈세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럼 국세청에서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까지도 가산세를 물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점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말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대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경제적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법률적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쪽에서 시행사에서 협상을 하자는 거죠.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겠다. 협상을 하자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자는 겁니다. 협상을 하십시오. 협상을 하되, 음, 왜, 왜 100만 원 무상 임대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 소유자에게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봐서 소유자 분들과 협의해서 뭐 총회나 집회를 빨리 거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십시오. 아셨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방금? 100만 원 무상임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물어보시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 소유자에게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봐서 소유분들 협상해서 총회를 거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됐습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이쪽 오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형 호텔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특히 수익형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참 여러모로 이렇게 고생 많으십니다. 소유자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힘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늘 지금 평안하도록 이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있죠. 마음만은 평안하게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이럴 때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도 가끔 가시고 교회 가시는 거나 성당 가시는 분들은 기도도 좀 하시고 이것저것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렇게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무료한 시간을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은 약간의 여유의 어떤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